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전자책 만들기 시리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니 천천히 정주행하시면서 따라만 하신다면 누구나 저처럼 전자책으로 월 300만 원 벌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포기만 안 하시면 무조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페이지 수나 작성 프로그램 등의 실제로 바로 적용 가능한 유용한 팁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문서 파일을 쓸 것인가,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크몽이나 타린과 같은 곳입니다. 문서 파일을 PDF 형태 등으로 플랫폼에 미리 올려놓는 방식인데요. 판매가 되면 플랫폼에서 문서를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작성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구글 문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구글 문서로 하더라도 마지막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내보내기 후 PDF로 저장하시면 글자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판매를 하시면 고객이 구매한 이후에 내가 직접 문자를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역시 MS 워드나 구글 문서로 작성하고 PDF 형태로 저장해 둡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 구글을 애초에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우 부분의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애초에 구글 문서로 시작하는 것이 MS 워드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MS 워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익숙하실 텐데요. 구글 문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용법을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느낀 구글 문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글 문서로 작성한 후에 MS 워드 파일로 글을 복사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재확인 후 MS 워드에서 PDF로 출력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간 있어 보이는 글? 아닙니다. 좋은 글은 쉽게 이해가 되는 글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글을 쓰라고 하면 어렵게 쓰려고 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한자어나 외계어도 등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글이란 쉽게 읽히는 글입니다. 문장력도 중요합니다. 깔끔한 문장력 구사는 책의 내용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는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조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글쓰기도 노래와 다르지 않다. 독자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잘 쓴 글이다. 많은 지식과 멋진 어휘, 화려한 문장을 자랑한다고 해서 훌륭한 글이 되는 게 아니다. 독자가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기본이다.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력은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지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독성입니다. 그럼에도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가독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오탈자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오탈자 체크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온라인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출력을 해놓고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지막에는 출력을 해서 여러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변의 지인들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어는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책을 쓴다고 하면 내가 똑똑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책을 읽는 대상이 모두 독해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자책을 쓰면서 상대의 수준을 중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문해력 하위 20% 정도의 선을 맞추어 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전자책의 가장 큰 목적은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겠죠. 가장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좋은 책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문장은 길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와 같은 이유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편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자가 문장을 읽다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면 그 책은 이미 독자를 잃은 것이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사용하면 독자가 책을 그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나쁜 평점과 리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을 읽기 쉽게 구성해야 합니다. 문단은 5개의 문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문장은 3개에서 5개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문장이 독자가 한 문단에서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의 수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십시오. 문단과 문단 사이에는 적절한 간격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책을 보면 간격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독자가 꾸준히 읽어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자책의 경우는 특히나 대부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문단을 떨어뜨려 가독성을 높여야 합니다. 구글 문서 기준으로는 글자 에얼리얼의 2줄 간격이 좋습니다. MS 워드도 글자 에얼리얼 기준으로 줄 간격 1.5가 좋습니다. 5번째는 핵심 문장에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중요한 문장은 별도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독자들은 포인트를 준 문장을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굵게 만드는 방식과 색깔을 칠하는 방식이 있는데 각자의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색깔을 칠할 경우에는 동일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은 각 파트의 큰 제목에 넣었었고요. 굵은 글씨는 글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넣었고 별도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굵은 글씨와 밑줄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가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타 방식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플랫폼에서 권고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꼭 아래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크몬과 타링도 가독성이 제일 좋은 기준으로 형식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좋은 책을 쓰는 문장력에 대한 책까지 소개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은 전자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고 계시다면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페이지는 어느 정도 양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책을 2만 원을 주고 샀는데 책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 수가 고작 20장일 경우, 물론 책의 내용이 매우 가치가 있고 도착격이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이 다음 주에 꼭 폭등할 종목의 주식 정보를 담고 있다면 고작 1장짜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전자책은 그 정도의 희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이지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전자책을 2만 원에 판다고 할 때 책 내용이 50장은 최소 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10장의 정보로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격과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자책이라도 50쪽을 넘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50장 이상 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충 쓰는 것이 아닌 바에야 50쪽을 넘긴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식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자신의 경험으로 책을 쓰는데 핵심 내용으로만 양을 잡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만 하면 글이 어려워지고 주제가 많아져서 독자가 핵심을 잡기 힘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방식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많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예시는 출처를 남기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문제에서는 벗어납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좋은 사례로만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사례로 추가한다면 원작자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전자책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방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사진이나 도표 등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삽입해 보십시오. 실제로 글만 보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볼 때 보는 입장에서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좋은 책이란 무엇을 쓰는가보다 무엇을 쓰지 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절대 양에 집착해서 쓸데없는 문장들을 추가하지는 마십시오. 독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의미 없는 정보와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저자가 되십시오. 제 경험과 많은 전자책 이론서의 이론을 조합해 보자면 전자책은 가능한 단기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늘어지면 쓰던 내용도 생각나지 않고 느슨해집니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단숨에 뽑아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몇 장짜리 책을 쓰는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몽의 20장은 너무 느슨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전자책이라도 10,000원 받는 책이 20장이면 고객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50장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을 채우기 힘들면 적절한 예시를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차를 하루 만에 작성하고 내용을 5일 동안 작성하고 퇴고를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는 일주일짜리 기간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하루의 시간을 최소한 4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자책을 써보니 결국 집중력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7일을 쓰는 것보다 하루에 7시간씩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쓰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독하게 빠른 기한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에게 독한 감정은 길게 가야 며칠입니다. 그 이상 늘어지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지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전자책을 쓸 때는 어느 정도 긴장감도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데드라인을 확실히 정해두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쓰기 힘들어도 앉아서 써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감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감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자책을 실제로 만들 때 유용한 팁들을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니 꼭 숙지하시어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쭉 함께 가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